얘가요, 아버지가 용돈을 안 주니까 어떻게 했어요? 등기필증 들고 나가서 위임장 위에 줘서야 아버지 이름으로 지금 매매 계약했고 돈 받아서 친구들하고 제주도 놀러 갔잖아 지금. 그렇죠? 무건들이 했잖아요. 무건들이 일단 뭐예요? 무효예요. 무효.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병은 갑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상대방은 일단 먼저 뭘 해야 되냐면 대개 아들이 나한테 이렇게 팔았는데 당신 나중에 인정할 거요 안 할 거요? 나중에 승인해 주는 걸 뭐라고요? 추인이요. 추인할 거요 안 할 거요? 독촉한다고요. 독촉하는 걸 법에서는 최고라 그래요. 최고. 최고를 하든지 아니면 생각해 보니까 골치 아플 것 같아. 골치 아플 것 같으니까 우리 없던 걸로 합시다. 철회를 하든지 이 상대방한테 인정되는 권리가 뭐냐면 최고권 철회권이에요. 그러면 시험 문제 포인트는 뭐냐면 이 사람한테 인정되는 게 최고권 철회권이 있잖아요. 얘하고 얘는 뭐가 다르냐 이거 물어봐요. 최고권 철회권의 차이가 뭐냐 이거 물어봐요. 그 차이는 어디 있을까요? 조문에 다 있어요. 조문에.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조문 나오죠. 자, 7페이지 가시면은 거기 일부러 조문 넣어놨어요. 자, 상대방에 대한 효과. 그래서 상대방은 최고권, 그 밑에 뭐 있어요? 철회권 있죠. 그렇죠? 자, 131조 상대방의 최고권부터 보십시다.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 무건들이 했죠. 그럼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본인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뭐 할 수 있다? 최고할 수 있다. 당신 추인할 거요 안 할 거요? 최고 독촉할 수 있죠. 그렇죠? 독촉을 하잖아요. 그럼 법에서는 언제나 대답이 없어. 대답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대답이 없을 때 어떻게 된다? 법에서 정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보면 본인이 그 기간 내 확답을 바라지 아니한 때는 확답 안 했죠. 그럼 뭐 하는 것으로 본다? 추인을 거절하는 것으로 본다. 그렇죠? 그럼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추인을 한 것으로 본다. 그럼 틀리죠. 추인을 거절하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나온다 이게요. 바꿔서. 이렇게 아니면 본다 이렇게 한다고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 틀리죠. 그렇죠? 자, 그게 지금 최고입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철회 또 보십시다. 134조 상대방의 철회권, 대리권 없는 자가 한 계약은 무건들이죠.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먼저 추인을 하면요. 철회를 못 하는 거죠. 그렇죠?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은 본인이나 대리인에 대해서 이를 철회할 수 있다 그랬죠. 자, 그러나 계약 당시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안 때에는 상대방이 뭐예요? 악이죠.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 그러하지 아니하다 뭘 못해요? 철회를 못해요. 그럼 철회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선의만 할 수 있네요. 그렇죠? 그런데 최고는 그런 얘기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최고는요. 선의도 할 수 있고 악의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해서 봐야 이게 되는구나 이걸 아실 수가 있다고. 자, 그럼 비교해 볼게요. 금방 우리 지금 철회는 뭐요? 선의만 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최고는 그런 얘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최고는 선의도 할 수 있고 악의도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차이가 있어요. 얘는 아직 시험에 안 나왔어요. 뭐냐면 최고가 뭐예요? 당신 추인할 거요 안 할 거요? 독촉하는 거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해야 돼? 추인권자한테. 추인권이 누구한테만 있어요? 본인한테만. 그러니까 최고는 누구한테만 하는 거예요? 본인한테만 하는 거예요. 본인한테만. 그런데 철회는요. 우리 법적 성격이 뭐예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예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할 때 취소 해제는 소급해서 무효가 되고 철회 해지는 장래 무효가 되고 동의는 사전 승인이고 추인은 사후 승인이고 채무 면제 상계 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였죠. 그럼 누구한테 해요? 상대방한테 하죠. 그럼 이 상대방 입장에서 상대방은 누구겠어요? 둘 다요. 왜? 법률행위는 얘하고 했지만은 효과는요. 본인한테 주장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럼 상대방 입장에 상대방은 둘 다잖아. 그러니까 철회는요. 얘한테도 할 수 있고 얘한테도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철회는 본인한테도 할 수 있고 누구한테도 할 수 있고 대리인한테도 할 수 있고. 자, 여러분들은 누구한테 하겠어요? 여러분이 상대방이야. 그럼 여러분들은 아버지한테 가서 하겠어요?
아들한테 가서 하겠어요? 아버지한테 가서 없던 걸로 하자, 철회하자. 그러면요. 뭔 소리냐 그럴 거 아니야. 몰라 이 아버지 지금. 그렇죠? 그리고 얘가 철회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철회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철회하고 없던 걸로 하고 뭐 내놔? 그래 계약금 내놔. 계약금 누가 들고 왔어요? 그래 얘가 들고 왔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은 여기다가 철회하고 야 임마 계약금 내놔 임마.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아 물론 여기다가 할 수도 있어. 그런데 나 같으면 여기다 하겠어. 그렇죠? 네 아버지는 임마 팔아오라는 적 없단다 임마. 그러니까 뭐예요? 계약금 내놔 임마. 얘한테 해야지 계약금 돌려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한테도 할 수 있고 대리인한테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철회를 하면 이 무건들이 있죠? 이게 뭐가 되냐면 확정무효가 돼버려요. 확정무효가. 이게 왜 필요하냐면 조금 이따 이제 나옵니다. 나오는데 자, 이 최고는요 준법률행위라 그래요. 법률 규정에 따라서 법률 효과 발생하거든요. 그 법에 몇 조? 131조죠. 131조에 뭐라고 돼 있어요?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추인을 뭐 하는 것으로? 거절하는 것으로 본다. 그렇죠? 그럼 아버지가 추인을 거절한 거잖아. 대답이 없으면. 그렇죠? 그럼 무슨 뜻이에요? 나는 그런 아들 둔 적 없다. 난 인정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럼 매매계약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또 확정무효가 되는 거예요. 속된 말로 나가리가 되는 거야. 매매계약은 나가리가 되는 거예요.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그랬어요? 근데 확답을 바라지 않을 수가 없어. 최고하면 아버지 뒤에 바로 쫓아가. 무슨 소리냐. 이 왼수 난리 난다고. 그렇죠? 그리고 아버지는 어떻게 하겠어요? 추인을 하겠어요? 거절을 하겠어요? 추인을 해야 돼. 왜? 추인할 수밖에 없어. 할 수밖에. 응? 자, 이 부동산 시가가 5억짜리예요. 그런데 얘가요. 아버지 몰래 팔아먹었잖아요. 싸게 팔아야지. 그래서 3억에 팔았어. 그렇죠? 그럼 얘는 철회해 안 해? 안 하죠. 싸게 샀는데. 그럼 뭐예요? 최고하지. 그렇죠? 근데 아버지가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요. 아버지는 그런 아들 둔 적 없다 이러면요. 매매계약 뭐가 돼? 예, 확정무효가 되잖아요. 확정무효가 되니까 이제 이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얘를요. 어떻게 하겠어요? 얘 지금 아버지 위임장 위조했잖아요. 뭐예요? 사문서 위조. 동행사. 그렇죠? 아버지가 팔아오라는 적도 없는데 부동산 팔아오라고 시켰다고 그래서 지금 얘 뭐 했어요? 사기쳤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뭐라 그러겠어? 네 아들 내가 사문서 위조 동행사 거기다가요. 사기죄로 고소하겠다. 그럴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은팔찌 차고 지금 학교 가야 돼. 그렇죠? 어느 아버지가 아들 놈을 감옥에 보내려 그러겠냐고. 할 수 없이 어떻게 해요? 눈물을 머금고 추인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 왼수 그럴 수밖에 없는 거라고. 그런 아들 둔 적 없다 이렇게 말하기가 쉬워요? 어려워? 어려워. 응? 그러니까 얘는요. 철회 안 할 거야. 그렇죠? 최고 할 거라고. 최고로 했으니까 아버지는요. 이제 아버지는 추인을 하든지 거절을 하든지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는 추인을 하든지 추인을 거절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한테 인정되는 권리는 추인권, 추인 거절권, 상대방한테 인정되는 권리는 최고권, 철회권. 그렇죠? 그래서 철회를 하면요. 끝나는 거야, 그냥. 계약금 돌려받고 끝. 사건 해결됐어. 근데 최고를 했잖아요. 그럼 본인은요. 추인을 하든지 거절을 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조문 보십시다. 이제 130조입니다. 본인에 대한 효과 보세요. 130조 무건들이라고 나오죠. 자, 좀 봅시다.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로 한 계약은 무건들이죠.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해서 효력이 없다. 본인에 대해서 효력이 없다. 뭔 소리요? 무효요, 무효. 그렇죠? 근데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본인이 추인을 하면요. 그게 133조예요. 133조 보세요. 추인의 효력.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 시에 뭐해서? 소급해서 효력이 생긴다. 그렇죠? 소급하죠. 그렇죠? 내가 소급표는 뭐하라 그랬어요? 무, 시, 해, 취. 민법은 원칙적으로 소급을 해야 안 해? 안 하는 게 원칙이야. 그러니까 소급하는 거 몇 개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소구표는 무건들이 추인, 시효 취득, 해제, 취소만 소급해요. 여기 소판 나왔네 지금. 소급한다는 얘기가 뭔 소리예요? 처음으로 돌아가서 뭐가 된다? 유효가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무건들이는 말이에요. 지금 무건들이요. 지금 무건들이잖아요. 일단 조문에 뭐라고 돼 있어요? 효력이 없다고 돼 있죠. 무효죠. 그런데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잖아. 근데 본인이 추인하면요. 소급해서 유효가 되니까 이런 무효를 무슨 무효라 그러냐면 유동적 무효라 그래요. 유동적이야. 유동적이에요. 유동적이니까 아직 확정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지금 뭐 했어요? 철회를 했어요. 철회를 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확정 무효가 되는 거야. 상대방이 철회할 수 있잖아요. 철회하면 어떻게 돼요? 확정 무효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상대방이 철회하기 전까지 본인은 추인해야 돼. 그렇죠? 본인이 추인하기 전까지 상대방은 철회해야죠. 누가 먼저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 운명이. 그렇죠? 그래서 유동적이니까 유동적인 상태에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돼야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 계약금 반환 청구하려면 뭐 해야 돼요? 확정 무효를 만들어야죠. 확정 무효를 만들려면 뭘 해야 돼요? 상대방은 철회를 하는 거야. 상대방이 철회하면 뭐가 돼버리니까? 확정 무효가 돼버리니까 그럼 계약금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아직 확정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계약금 반환 청구해 못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철회한 이유는 뭐예요? 계약금 반환 청구하려고. 계약금 도로 가져와 임마. 그거 하려고. 그래서 철회한 거예요.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계약금 달라 그럴 수가 없으니까. 됐어요? 그러니까 유동적이니까 얘가 이제 최고로 한 거야. 그럼 본인은요. 추인을 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어. 추인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번에 나왔잖아. 소급해서 처음으로 돌아가서 뭐가 돼? 확정 유효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얘는 얘한테 잔금 주고 얘는 얘한테 등기서류 주고 사건 해결됐네. 각자 소유권 취득하고 끝. 그렇죠? 그런데 자 추인을 했을 때는 별 문제 없어요. 이제 추인을 거절하면 어떻게 돼요? 나는 그런 아들 둔 적 없다. 그럼요. 이 유동적 무효는 뭐가 되겠어? 확정 무효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추인을 하면 소급해서 뭐가 된다? 확정 유효가 되죠. 돈 주고 소유권 받으면 되죠. 그렇죠? 그런데 추인을 거절하면요. 그때부터 장래 뭐가 돼요? 확정 무효가 돼버리는 거죠. 자, 유동적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확정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법률 관계를 효과를 확정을 시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추인을 하든지 추인을 거절한단 말이에요. 추인을 하면 조문에 뭐라고 돼 있어요? 소급해서 확정 유효가 된다. 그렇죠? 그럼 돈 주고 소유권 받으면 되는 거라니까. 그런데 추인을 거절하면 난 그런 아들 둔 적 없다. 인정 못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된다? 장래 확정 무효가 된다. 이랬어요? 자, 그러면 다시 조문 하나 보십시다. 거기 132조요. 추인 또는요. 거절의 상대방 나오죠? 자, 추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해서 하지 아니하면 상대방에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직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주 진짜 많이 나오네. 그렇죠? 자, 이건 무슨 의미가 되는 거냐? 이 조문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조문이 시험 문제도 많이 나오고. 자, 이제 봅시다. 자, 여기요. 상대방이 지금 최고를 했잖아요. 뭐라고? 너 추인할 거야? 안 할 거야? 그렇죠? 그럼 얘는 누구한테 추인을 해야 돼요? 얘한테 해야 되잖아. 그렇죠? 얘가 최고를 했으니까. 근데 조문에 뭐라고 돼 있어요? 상대방에 대해서 하지 않으면 상대방한테 대항하지 못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본인은 꼭 추인을 이 상대방한테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아니 얘가 지금 얘한테 최고를 했어요. 너 추인할 거야 안 할 거야. 그렇죠? 그런데 조문에 이렇게 돼 있어. 얘가 상대방에 대해서 추인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 상대방한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얘가 알고 있는 때 악인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추인을요. 얘한테 안 하고 얘한테도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 무권들한테도 추인할 수 있다는 거거든. 추인이 뭐예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의사표시잖아요. 의사표시는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 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묵시적으로 하는 게 어떤 거냐? 이런 경우에요. 자, 아버지가요. 부동산이 안 팔려서 속이 상해 죽겠어요.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분양받은 아파트에 지금 입주를 못해. 팔려야 들어갈 거 아니야.
입주를 못해. 밤마다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어요. 아들이 그걸 봤어. 그래서 아버지가 팔아오라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부동산 팔아왔어요. 안 팔리는 부동산을 팔아왔어. 아버지, 제가 부동산 팔아왔습니다. 여기 계약금 있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했겠어요? 장하다 우리 아들. 계약금 받았죠. 아버지가 아들한테 계약금 받았죠. 뭐 한 거예요? 추인한 거죠. 계약금을 수령했잖아요. 장하다 우리 아들 계약금 수령했잖아요. 그럼 뭐 한 거예요? 추인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팔아왔는데 돈을 딱 세보니까 5억짜리인데 3억에 팔아왔어. 계약금 3천만 원 받아서 지금 1천만 원 쓰고 2천만 원만 주네? 그럼 아버지 어떻게 하겠어요? 계약금 받아서 야 이놈아 던졌어. 야 이놈아 이게 뭐야? 얼굴에 던졌어. 이건 또 뭐예요? 거절한 거죠. 아니 꼭 말로 해야 돼? 추인할게 거절할게 말로 해야 돼? 던졌어요 얼굴에. 그럼 뭐 한 거예요? 거절한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얘한테 한 거 아니에요. 얘한테 의사표시 했으니까 이 사람은 알아 몰라? 모르죠. 그걸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얘는요. 얘한테 대항한다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무슨 소리예요? 추인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얘한테 추인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는데 그러나 얘가 뭐예요? 악의인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당연한 얘기지. 얘가 알면요. 그럼 추인의 효력을 뭐 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추인은 반드시 상대방한테 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도 할 수 있어요? 아들, 묵건들한테도 추인할 수 있어. 얘가 얘한테 추인했잖아요. 그럼 얘는 알아 몰라? 당연히 모르지. 모르니까 얘한테 대항한다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뭔 소리예요? 추인의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얘한테 계약금 받아놓고 얘한테요. 잔금 달라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추인의 효력을 주장을 못한다니까. 이해됐습니까? 근데 상대방이 알면요. 그럼 그러하지 아니하다 추인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거지. 됐어요? 자, 그래서 추인 거절했어요. 뭐가 됐어요? 매매계약은 확정 무효가 됐어요. 아버지가 뭐라 그랬어요? 나는 그런 아들 둔 적 없다 그랬죠. 그럼 매매계약 확정 무효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 이 사람은 어떻게 돼야 돼 이제? 매매계약은 나가리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얘한테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네 아버지는 너 같은 아들 둔 적 없단다. 근데 너는 네 아버지가 팔아오라고 시켰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얘한테 뭐라 그러겠어요? 네가 책임져 임마. 네가 책임져 임마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묵건들한테 뭐 하겠어요? 책임을 묻겠죠. 묵건들한테 책임을 묻는다? 그게 뭔 소리라 그랬어요? 법에서 책임을 묻는다. 손해배상 청구한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항상 뭐에 해당해야 된다? 요건에 해당해야 된다. 항상 요건에 해당했을 때 뭐가 발생하는 거예요?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요건은 어디 나와요? 조문에 나와요. 조문에 135조 조문 볼까요? 이 조문이 조금 까다로워요. 자, 135조 묵건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효과 그랬어요. 자, 1.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묵건대리인이죠. 대리권을 증명 못했죠. 그 다음에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럼 본인이 뭐 했단 얘기? 추인 거절했죠. 본인이 일단 추인 거절했죠. 그런 경우에 그는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서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돼 있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랬으니까 또는이니까 둘 중에 하나 골라야죠. 선택해야죠. 이럴 때는 항상 뭘 바꾸냐면 누가 선택하냐 이게 누가 선택해요? 상대방이 선택하죠. 그렇죠?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선택 채권이라 그래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 그러면 선택권자가 누구냐 이게 중요해요. 왜? 선택권자는 어떤 거 선택해요? 자기한테 유리한 거 선택할 테니까. 그렇죠? 그럼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겠어요? 묵건 대리인의 선택에 따라서 그럼 틀리겠죠. 누가 선택해요? 상대방이 선택하죠. 그렇죠? 그럼 사례 문제로 나오면 누가 선택해요? 병이 선택하죠. 그렇죠? 의리 선택에 따라서 그럼 틀리겠죠. 사례 문제로 나오면요. 갑을 병이 정해져 있어요. 갑이 본인이고 을은 묵건 대리인이고 상대방은 언제나 100% 병이야. 그러니까 병이 선택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을의 선택에 따라서 그럼 일단 벌써 거짓말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2항 보세요.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상대방은 얘가 묵건 대리라는 것을 악의 또는 과실이 있었죠. 그러면 자, 맨 끝에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얘기는요. 묵건 대리인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자, 하나 더.
또는 대리로서 계약을 맺은 사람이 제한 능력자일 때는 또 무권들인 책임 물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뒤집어요. 뒤집으면 언제 무권들인 책임 물을 수 있냐면 상대방은 얘가 무권들인다는 사실을 선의이고 무과실이요. 그렇죠? 선의이고 무과실이고 또 하나는요. 무권들이는요. 행위 능력자이어야죠. 그래야지 상대방이 뭐 할 수 있어요? 무권들인 책임 물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권들인 책임 물으려면 아무 때나 묻는 게 아니고요. 1번 본인이 추인 거절해야 돼. 상대방은요. 선의 무과실이 돼야 돼.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들 시험 범위에서 상대방이 보호되려면 언제나 선의 무과실이 요건이야. 상대방이 보호되려면 언제나 선의 무과실이 요건이에요. 응? 자, 그 다음에 무권들이는 뭐가 돼야 돼요? 행위 능력자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지금. 무권들의 상대방 있죠. 무권들이 상대방 보호해줘야 되잖아. 그렇죠? 제한 능력자도 보호해줘야 되잖아. 두 개가 충돌해요. 그럼 누구를 더 보호해줘야 돼요? 제한 능력자를 더 보호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요. 무권들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죠. 됐어요? 자, 그럼 이제 내용 들어왔으니까 옆에 이제 다시 6페이지 그림 봐보세요. 이게 사례 풀 때 이 법률 관계를 쭉 보고 문제는 어디까지 써주느냐? 1번까지 써줘요. 그러니까 자, 의리 대리권 없이 어떻게 했어요? 상대방하고 매매계약 했죠. 위임장 유지했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거기까지 써준다고. 응? 그림 보세요. 그림. 자, 6페이지 그림 보세요. 그럼 1번 무권들인 유동종 무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상대방은 뭐 한다고요? 최고를 하든지 아니면 철회를 하죠. 상대방한테 인정되는 게 최고권 철회권이죠. 그렇죠? 그럼 상대방이 철회를 하려면요. 선의만 할 수 있죠. 철회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유동종 무효가 확정 무효가 되죠. 확정 무효가 되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계약금 돌려받고 끝나는 거죠. 끝. 그렇죠? 그런데 상대방은 뭐 할 수 있어요? 최고 할 수도 있죠. 최고 했어요. 최고. 그렇죠? 그런데 본인이요. 그 최고에 대해서 추인을 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죠. 대답을 안 하면요. 거절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추인을 하면 어떻게 돼요? 소급해서 확정 유효가 되죠. 소급해서 유효가 됐으니까 그럼요. 돈 주고 소유권 받으면 되잖아. 그럼 사건 해결됐잖아. 그렇죠? 다만 추인을 누구한테도 할 수 있어요. 무권대리한테도 추인할 수 있어. 그렇죠? 무권대리한테 추인했을 경우에는 상대방이 알아 몰라. 모르니까 선의의 상대방한테 대항한다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그거 하나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본인이 뭘 할 수도 있어요? 추인? 거절할 수도 있어. 추인 거절했죠? 그럼 매매계약은 뭐가 됐어요? 확정 무효가 됐잖아요. 그렇죠? 확정 무효가 됐으니까 나가리가 됐잖아. 그럼 이제 상대방은 뭐 할 수 있어? 무권대리인의 책임을 물을 수 있잖아. 책임을 물으려면 아무 때나 묻는 게 아니고 요건에 해당해야 되잖아요. 그 요건 써져 있죠? 본인은 뭐 해야 되고요? 추인 거절해야 되고요. 상대방은요? 선의 무과실이 돼야 되고요. 무권대리는요? 행위 능력자가 돼야 되잖아. 그렇죠? 요건에 해당했어. 그러면 책임은요?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이잖아. 누가 선택해요? 상대방이 선택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쭉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거기서 어떻게 문제를 물어볼 때는 이렇게 글자 한두 개씩 바꾸고 그 다음에 법률효과 바꿔서 그거 물어보는 거라고요. 무권대리 들어왔어요? 응?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거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앞에서 뭐 배웠냐면 자, 무권대리 했어요. 외아들이에요. 응? 그런데 자, 얘가 얘한테 가서 어떻게 했어요? 대개 아드님이 이렇게 팔았는데 당신 인정할 거요? 안 할 거요? 최고했죠. 아버지 어떻게 됐냐? 충격받고 돌아가셨어. 아버지 충격받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했어요? 상속받았어요.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했어요. 그렇죠? 상속했어요. 그런데 상속받고 보니까 너무 싸게 팔았네. 그렇죠? 그래서 나는 인정 못한다. 본인이 됐다고 해서 추인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추인 거절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매매계약 누가 있어? 지가 있잖아. 지가 한 걸 지가 어떻게 된 거예요? 뒤집는 거잖아. 이건 뭐에 반한다? 그래, 금반원의 원칙. 그래서요. 신이치게 반하잖아. 그렇죠? 그럼 얘는 추인 거절 해 못해? 못하니까 얘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소유권 취득한다는 거죠. 소유권 취득하니까 얘는 얘한테 등기말소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거 신이칙할 때 하셨잖아. 금반원의 원칙 할 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시험 문제 나오는 거고. 시험 문제 나오는 게 딱 정해져 있다니까. 무권대리 사례는 이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그럼 이제 무권대리가 이렇게 조문에 따라 쭉 하는 거 보셨고 이번에는 표현들이 보십시다.
표현들이 별거 아닙니다. 자, 여기 협의의 무건들이 있고요. 여기 표현들이 있어요. 둘이 공통점이 있어요. 둘 다 공통점은 무건들이죠. 대리권 없이 행위한 거죠. 둘 다 무건들이니까 기본적으로 무건들이니까 본인은 추인할 수도 있고 상대방은 철회할 수도 있어. 다만 다른 점이 있어요. 뭐가 다르냐면 자 봅시다. 이 협의의 무건들이는 누구를 보호하는 제도냐면 본인도 보호하고 상대방도 보호해요. 이 협의의 무건들이는 본인도 보호해주고 상대방도 보호해줘요. 왜 본인을 보호해주냐면 본인은 자기가 유리하면 뭐 하면 돼요? 추인하면 돼요. 그렇죠? 본인은 자기가 유리하면 추인하면 되는 거고요. 자기가 불리하면요. 쌩 까면 되죠. 추인 거절하면 되죠. 그렇죠? 본인한테 인정되는 건 추인권, 추인 거절권. 그렇죠? 그러면 상대방은 자기가 불리하면 빨리 철회하면 돼. 그죠? 상대방은 철회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추인 거절했어요. 본인이 추인 거절했어요. 추인 거절하면 뭐가 됐어요? 매매계약은 확정 무효가 됐잖아. 그러니까 상대방 보호하기 위해서 상대방은 뭐 할 수 있어요? 무건들인 책임 물을 수 있어. 그러니까 상대방은 또 보호되는 거잖아. 그죠? 아니 본인은 지가 유리하면 추인하면 되는 거고 불리하면 거절하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상대방도 지가 불리하면 빨리 처리하면 되는 거고 그런데 자 본인이 추인 거절했단 말이에요. 그럼 확정 무효가 됐으면 상대방은 뭐 하면 돼? 무건들인 책임 물으면 되는 거지. 근데 상대방이 보호되려면 요건이 뭐예요? 선의무과실. 그렇죠? 그리고 무건들이는 행위 능력자고. 그렇죠? 그러니까 자 무건들인의 책임 물으면 된다고요. 그럼 보호가 되잖아요. 을 추궁한단 말이죠. 자, 무건대리는 보호해줘야 안 해줘요? 안 해주죠. 왜 안 해줘요? 법은요.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람만 보호해줘요. 무건대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대리권도 없이 남의 부동산 매매 계약했잖아. 이런 놈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누가 팔아오라고 시켰냐고. 그런데 남의 부동산을 지 멋대로 지금 팔아버렸잖아 지금. 이런 놈 어떻게 해야 돼요? 광주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런 놈은 갈아 마셔버려야 된대. 무슨 오렌지 주스도 아니고 갈아 마셔. 갈아 마시겠. 응? 책임을 무겁게 해야 돼. 책임을 무겁게 해야 되니까 이 무건들이는요. 고의 과실이 없더라도 책임을 져야 돼요. 무과실 책임이야. 그런데 이 무건들이니 제한 능력자예요. 그럼 또 어떻게 해줘야 돼? 보호해줘야 되니까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표현 대리는 누구만 보호하냐면 외관을 신뢰한 상대방만 보호해준다고요. 이 외관이 뭐예요? 외관이? 이게 표현이죠. 대리권이 없는데 있는 것 같이 외관이 존재하잖아요. 이게 표현이에요. 이 외관을 누가 만들었냐면 본인이 만들었어. 이 외관이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고요. 외관 형성을 누가 했냐면 본인이 했다고요. 자, 두 번째 신뢰했다 그랬죠. 상대방 보호한다 그랬죠. 자, 상대방 보호하려면 언제나 요건이 뭐라고요? 선의무과실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선의무과실해야 돼. 얘가 대리권이 있다고 믿었고 믿은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돼. 그래서 선의무과실이에요.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여기에 해당되는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125조가 있어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대리권 수여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라 그래요. 표현대리가 조문이 3개 있어요. 125조, 126조, 129조. 3개가 있어요. 125조, 126조, 129조. 오늘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려고 하는 건 125조예요. 자, 이런 겁니다. 125조는 여기 본인 있어요. 여기 을이 대리인인데 여기 수권행위 안 했어요.
숙고랭이 안 했어요. 그럼 얘는 지금 기본 대리권 있어요, 없어요? 대리권 없어요. 그런데 이 본인이 상대방한테 병한테 내가 얘한테 대리권 줬다고 표시를 했어. 내가 얘한테 대리권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는데 얘한테는요 대리권 줬다고 표시를 했다고. 그런 걸 우리가 대리권 수여 표시라 그래요. 그럼 요게 바로 지금 외관이죠. 대리권 수여 표시를 얘가 얘한테 했잖아. 이게 외관이잖아. 외관을 누가 했어요? 본인이 했어. 그럼 이 상대방은요 얘를 대리라고 믿어 안 믿어? 아, 믿죠. 내가 얘한테 대리권 줬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얘는 당연히 믿을 거 아니야. 믿고 얘하고 뭐 했어요? 매매 계약했어요. 법률행위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대리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상대방은 이 본인한테 뭐라 그러느냐? 이건 표현대리야.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그래서 상대방만 보여서 상대방이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 자, 그럼 표현대리는 누구만 주장할 수 있어요? 상대방만 주장할 수 있어. 왜? 상대방만 보하니까. 그러면 상대방이 본인한테 이건 표현대리야. 이건 표현대리야. 이게 뭔 소리예요? 이건 표현대리니까 뭐 어쩌라는 거예요? 네가 책임져 임마 이 소리예요. 이건 표현대리야. 이건 뭔 소리예요? 네가 책임져 이 소리야. 그럼 얘가 책임을 안 지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 얘 악의 또는 과실을 입증하면 돼. 입증하면. 입증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입증 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 본인이 책임져야 돼. 본인이 책임져야 된다는 얘기는 본인한테 법률 효과가 기속이 된다. 본인한테 법률 효과가 기속이 된다.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얘한테 소유권 이전해 줘야 돼. 아세요? 그러니까 표현들이 주장했죠? 그런데 본인이 뭘 못했어요? 입증 못했죠? 아, 입증 못해. 입증 못해. 못하면 법률 효과는요. 본인한테 기속되죠? 법률 효과는 본인한테 기속된다. 무슨 소리요? 본인이 책임져야 된다. 지가 책임져야 된다. 이게 표현대리란 제도예요. 표현대리란 제도예요. 이 표현대리 중에서 지금 125조를 설명드린 이유가 뭐 때문에 설명드리는 거냐? 여러분들하고 관련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래. 관련사항이. 자, 이제 합격자 발표 났어요. 응? 나서 자, 합격한 사람은 그러면 자격증 받았어. 예? 공인중개사 자격증 받았어요. 내 제자 중에 자기 받았다고 또 사진 찍어서 카톡 보낸 사람도 있어. 인증샷. 그래서 받았어요. 액자에 넣어가지고서 예쁘게 넣어서 장롱에 보관하려고 하는 찰나 아는 사람이 빌려달래네. 실제로 중개업소 사장 중에 자격증 없이 빌려서 하는 사람 꽤 있어요. 그럼 빌려주면 월 50이에요. 50. 그런데 이게 이렇게 돼요. 1년치 한꺼번에 받거든요. 그럼 2달치 또 연회원으로 깎아줘. 어? 그래서 연 500이야. 어이, 500이 어디야, 그죠? 또 생각하기에 500이, 어이, 그게 어디야, 그죠? 그래서 또 빌려주면 큰일 난다는 얘기야. 자, 빌려줬어요. 자, 보세요. 빌려준 사람이 본인이야. 그죠? 그럼 이 사람이 빌린 사람이죠? 수권행위한 사실 있어, 없어? 없는데, 빌려줬으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 자격증이 걸리거든, 사무실에. 자격증 걸리잖아. 사업자 등록증 나란히 쫙 걸리잖아. 그렇죠? 걸어놨단 말이에요. 그게 뭐가 되는 거냐? 이게 돼. 대리권 수여 표시는요.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 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럼 걸려 있는데 이 사람은 안 나가죠? 아, 출근해야 하네. 안 하잖아. 그렇죠? 도장 누구 도장 찍어요? 이 사람 도장을 얘가 찍잖아. 막 찍잖아. 그렇죠? 막 찍잖아. 그런데 이 사람은요. 여기 사진에 이 사람 붙어 있는데 얘가 지금 하니까 아, 얘는 뭐다? 실장이다. 소장이다. 이렇게 믿고 할 거 아니냐고. 뭐 한 거예요? 거기 붙어 있던 게 대리권 수여 표시한 거라고. 대리권 수여 표시는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 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막 도장 찍었는데 사고 생기면 이 사람 어떻게 해요? 잠수 타요. 잠수. 사건 이런 거 여러 개 있어요. 잠수 타요. 잠수. 강남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강남에 이제 뭐 빌딩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원룸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있을까, 오피스텔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이 어디 가느냐? 분당 가서 살아요. 분당 가서 살고 여기 중개사한테 관리를 맡긴다고. 관리를 맡겨요. 그럼 중개사는 자, 이제 집주인은 임대인은 월세를 선호해, 전세를 선호해요. 당연히 월세를 선호하죠. 임차인은 뭘 선호해요? 예, 전세를 선호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임대인한테는 월세 낫다 그러고 자기가 전세 받아 돈 다 챙긴 거야. 통장에 돈 보내주죠. 그렇죠? 다 챙겨가지고서 어떻게 했어요?
튀었어. 다 챙겨갖고 튀었다고. 근데 그 사람은 중개사 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없고 어떻게 했어요? 빌렸다고. 빌려서 걸어놨잖아요. 튀었잖아. 그럼 이제 이 사람 뭐 주장할 수 있어? 뭐 주장할 수 있어요? 당연히 표현대리 주장할 수 있지. 그렇죠? 그럼 명의 빌려준 사람이 어떻게 돼? 책임져야 되는 거야. 이게 125조 표현대리 성립하는 경우에요. 명의 대여, 자격증 대여.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대리권 수여 표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중개사 자격증 빌려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또 교묘하게 편집을 해서 우리 민법 선생님이 빌려주면 500 나온대. 그게 아니고 난 그 얘기한 게 아니고 빌려주면 어떻게 된다? 큰일 난다. 큰일 난다. 50억 100억 물어줘야 돼. 큰일 난다 이거예요. 큰일 난다. 응? 그런데 이제 요 사람한테도 사실은 과실이 있었어. 왜냐하면 중개사가 대리인으로 계약을 했잖아요. 중개사가 대리로 계약했잖아. 그렇죠? 그러면 대리로 계약했으면 뭘 해야 돼요? 그렇죠. 확인해야죠. 수권행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했어야 되는데 확인했으면 그럼요. 아 이게 절세인지 월세인지 우리가 알았을 거 아니냐 이거야. 너도 과실이 있다 이거야. 너도. 이 사람도 중개사도 이 사람 명의 빌려준 사람도 뭐가 있고 과실이 있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책임져야 된다. 그게 판결이었어요. 근데 이런 사건이 홍대에서도 한 번 터지고 그다음에 강남에서도 터지고 여러 번 터졌다고. 그런데 다 어떤 사람이냐? 명의 빌려서 영업하던 사람. 그러니까 빌려주면 된답니다. 안 된다. 큰일 난다 이게요. 그러니까 고생해서 딴 거 빌려주면 안 돼.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안 된다고 얘기한 거야. 에? 500만 원 받는다고 얘기한 게 아니고 안 된다고 얘기한 거야. 큰일 난다는 얘기야. 큰일 난다는 얘기. 응? 요게 바로 대리권 수여 표시에 의한 표현들이. 표현들이 이해됐어요? 그렇죠? 아, 요런 게 표현들이구나. 그게 125조예요. 협의의 무권 대리는 뭐가 문제 나온다고요? 협의의 무권 대리는 사례 나온다고요. 사례. 그럼 문제는 어디까지 써줘요? 무권 대리 일어난 경우까지 써줘요. 그럼 우리는 이제 뭐 하면 돼요? 상대방한테는 최고 철회권, 본인은 추인 거절권. 추인 거절했잖아요. 그럼 확정 무효가 됐으니까 이제 뭘 해야 돼? 무권 대리인의 책임 물어야죠. 그 요건 묻는 거예요, 그거. 그거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례 문제는 어려울 게 하나도 없다고. 그렇죠? 표현 대리는 뭐요? 판례요, 판례. 그렇죠? 조문 3개 있어요. 125조, 6조, 9조. 125조 대리권 수여 표시에 의한 표현들이죠. 그렇죠? 수여 표시는요.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 할 수 있어. 묵시적으로 하는 게 뭐예요? 명의 대여, 자격증 대여.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된다? 큰일 난다. 큰일 난다. 느낌 왔어요? 느낌이 와야 돼. 그런가 하면 큰일 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 표현들이 주장할 거 아니냐고. 책임지라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손해배상 해줘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큰일 난다. 그게 표현들이란 말이에요. 이해됐죠? 자, 그럼 좀 쉬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무효와 취소 보십시다.